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전국 농축협 2022년 상반기 입사지원서 항목별 작성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가 중요한 기업이니만큼 합격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 항목 관련된 부분들 다루기 전에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데요. 실제로 3월 30일 수요일까지니까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아마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 분석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총 1번에서부터 5항목이 되어 있고 항목별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항목에서 유의할 점과 주의할 점을 잘 보신 다음에 작성 프레임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항목 볼게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 성취한 경험이 있니?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써라라고 하고 있고, 제시한 역량이 농협에서의 직무 수행에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 프레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일단 역량, 노력, 경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역량, 경험 정리할 때 성취 결과물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량화된 것, 신뢰도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학업적인 부분에서의 성적이 우수했다, 뭐 장학금을 몇 번 수여받았다, 전공 과목을 몇 개 정도 이수했다, 전공, 복수 전공 등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학업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일 거고, 사회 경험은 여러분들이 인턴, 또 공모전, 서포터즈 활동, 아르바이트, 단기 계약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배웠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전문성은 금융 자격증 기본적으로 몇 종 세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실무에 실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고, 금융과 지역농협 조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뭐 직무에 대한 이해 노력 등이 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써주는 방법도 있겠죠. 직무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실제 민원응대 또는 마트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대처 능력, 소통 능력 등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경제 파트든 아니든 뭐 어차피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기타 역량은 농업 정책 이해도, 아무래도 지역 농협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뭐 정책 이해도라든지 농민 신문 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성취 역량과 적합도. 요게 이제 뒷부분의 질문의 이제 핵심이죠. 자, 그러면 아래의 순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자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렸는데, 자, 성취한 역량의 위에서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농협의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성취한 이 경험들, 역량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 여러분들이 준비도 많이 해왔구나, 농협에 대한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 활용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면, 자, 이렇게 도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도표를 활용하시면 편안하게 또 작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쭉 하고, 그러면 자, 흔히들 이제 KSA라고 하잖아요. 필요 지식, 필요 기술, 필요 수행 태도라고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성취 경험 역량을 선정하시고, 성취 기술 역량을 선정하시고, 태도 또는 경험 역량을 선정하신 다음에 농협의 직무 내용들을 경영 업무, 신용 업무, 경제 업무, 기타 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와 연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업무에 적용했을 때 마지막 기대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쭉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 속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소재 선정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항목 보도록 할게요. 2번 항목,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써줘라. 기본적으로 NCS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CS로 간다고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NCS 파트, 특히 경험 역량으로 나오는 파트는 무조건 뭐냐? 역할이죠.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험은 아무래도 스타 기법이 가장 편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ncs.go.kr 사이트에 가서 자, 이 직업기초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정의와 세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있고요. 이건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까요? 제가 드리는 예의는 작성 예이기 때문에 똑같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제목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죠. 500자 정도고 공백 지어이기 때문에 약간 글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제목은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질문의 결과물을 써주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걸 했구나 라고 그냥 소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게 써주는 거죠. 소제목을 써줄 때는 키워드나 숫자나 성과, 결과, 적용점 등이 가장 좋다. 그래서 S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경험은 언제 무엇을 할 때인지. 그 다음에 T는 그냥 과제 상황, 미션이니까 당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을 해야 됐다 이렇게 써주시고 액션, 행동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행동은 저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몇 가지, 두 가지 시도를 했다. 어떤 걸 적용해 보았다. 구체적인 예시가 행동 중심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어떤 성과나 결과로 연결되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은 적용점 이런 건데 자, 이걸 통해서 배운 점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와 같은 내용을 써주시고 입사를 해서 농협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가구 등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게 작성 프레임입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글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작성의 기본적인 프레임 속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항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항목입니다. 자,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새롭게 도전했던 경험,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경험에 근거해서 써라. 자, 이것도 실제로 문제 처리,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새롭게 도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자기 개발에서 일부라고 뭐 말씀을 쓸 수 있겠지만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것 거의 다 지금까지 출제 유형들 보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었었고 요거는 사고력에 가깝다. 그러니까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라면 사고력은 새로운 시도, 창의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그런 관점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핵심 키워드가 어떤 평가 포인트가 있냐면 자, 키워드에 창의성이고 참신하고 개선의 결과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 연결되어야지만이 평가자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타 기법이에요. 스타 기법을 기본적으로 푸는데 여기 T는 소제목, 타이틀. 자, 마찬가지로 새롭게 도전한 경험, 변화된 결과물을 써주시면 소제목에서 모든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스타 기법의 S, 기존 관행을 깨고 도전한 경험. 주어 동사로 써준다. 주어가 써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이다. 한 줄, 두 갈씩 결론 형태. 이런 프레임으로 작성해 준다면 가독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당시 새로운 방식, 아이디어가 변화를 이끌었다는 이야기로 결론 형태로 써주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쓰지 말고 한 줄은, 그 첫 줄은 무조건 한 줄은 짧게 끝낸다는 그런 생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었다. 이제 과거 이야기를 써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와 상황과 관련된 연결, 미션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했냐? 효율성이냐? 고객의 불편함이냐? 참신한 과제 부여를 받았느냐? 졸업작품이냐? 공모전, 마케팅 활동 등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경험적 내용과 매칭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A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중에 도전한, 적용한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질문 자체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난 거니까요. 뭐 창의적인 것도 괜찮겠죠. 기존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써주시고 결과가 성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존보다 개선된 점이 있었는지를 써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피드백 부분에서 이런 배움과 경험을 살려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 이건 뭐 직무 100%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어떤 사고나 태도를 가지고 입사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배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 4번 항목이에요.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지원 동기 항목이죠. 농협에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 자, 1번과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는 좀 더 하나가 더 질문이 있죠. 입사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써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행 계획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지원 동기와 목표를 같이 써줘라. 포부를 같이 써줘라. 그런 항목이고요.
자, 일단 1번의 항목이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1번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소재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썼다고 하면 그 남은 항목 중에서 끌어와 가지고 1번의 노력들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1번 항목들을 다시 소환시키고 그런 다음에 직무 연관성의 직무 지원 동기 부분하고 가는 게 좋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경험과 노력을 끌어오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써주시면 되고 왜 내가 그런 강점에 집중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 설명과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열심히 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한 노력과 이유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역량 과정 설명을 짧게 써준 다음에 왜냐하면 이건 길게 써주면 안 되겠죠. 500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말게 쓰게 되면 포부나 계획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두 가지를 짧게 200자에서 250자 정도 써준 다음에 뒷부분에 목표 실행을 써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그동안 해온 관심사 드러내 주시고요. 회사의 조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가장 좋겠죠. 직무와 관련된 연결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역할과 이루어내고 싶은 목표점, 이게 포부로 써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1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써줘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정확히 해보고 싶다. 그 파트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테니까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과정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번 항목을 맞춰 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니까요. 4번 항목에 관련된 작성 팁을 참고하시면 이런 프레임으로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똑같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질문이 이런 프레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도 이런 프레임으로 쓰는 게 좋겠죠. 왜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면접관 여러분들의 자소서 항목을 읽고 그 항목에 맞는 답변인지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서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최대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의 노력을 답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자,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자, 급변하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흐름 속에서 지향해야 할 농협의 역할과 방향성. 그러니까 농협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4번까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써주는 거지만 이거는 지식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프랩 기법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이라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빗대어서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직의 능력 항목에 포함되는 항목인데, 자, 의견 개진 프랩 기법 PREP예요. PRE 기법을 모르는 분들은 자, 타이틀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P는 주장해라. 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자, 이렇게 농협이 지향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 중 하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R 이유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비대면의 유통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근거를 써주면 되겠죠. 실제로 4차 산업에서 기술 중 하나는 어떤 영향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혹은 최근 농축산물의 비대면 유통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주장, 대안 제시에 있어서 이에 농협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써주시면 이것이 5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5번 항목을 작성하는 프랩 기법이니까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작성을 해서 빠르게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길 바라고, 농협 자소서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농협은 그렇죠? 서류의 비중들이 높다는 걸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시되 좀 더 스피드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상반기 전국 농축협 신규 채용 관련된 자소서 항목을 마쳤고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